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를 식혀주던 전기가 끊어지자 해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자로 안에 수소가 가득 찼고 경락 건물은 수소의 압력을 못 이겨 폭발합니다. 해결료에서 튀어나온 방사성 물질 세슘과 요오드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는 지하수와 만나고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퍼부은 물과 만나며 치명적인 방사능으로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방사능을 머금은 115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전소 옆 탱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오염수 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스트론튬과 요오드,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스트론튬은 고륙종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물 1리터에 스트론튬이 20베크렐 이상 들어있으면 그 물은 외부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30베크렐 이상이면 버릴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에 스트론튬이 리터당 0.003 베크렐만 들어있어도 못 먹게 합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후쿠시마와 그 인근에서 생산된 식재료에서 세슘이 아직도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세슘은 근육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심장병, 전신마비, 불임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넘게 검출되면 식재료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슘은 대기 중으로 최대 2만 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6천 조 베크렐이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요오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대기 중으로 최대 50만 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2만 조 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능 때문에 16만 명이 사는 곳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핵분열된 해결료, 녹아내리고 있던 그 해결료에서 나와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배출된 세슘과 요오드 양의 최소 500배가 넘는 세슘과 요오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디 있냐고요?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부지 안, 물속에, 그리고 콘크리트 시설물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핵 폐기물입니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전북 부안군에서는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안군민 6만 명 중 최대 1만 명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고 경찰과 충돌도 많이 벌어졌죠. 왜냐고요? 정부가 핵 폐기물 처리장을 부안군 위도섬에 지으려고 했거든요. 부안군민들이 목숨 걸고 막은 겁니다. 부안군민은 2004년 2월 핵 폐기장 찬반 주민 투표를 했고 92%의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안 핵 폐기물 처분장 계획은 취소되었지요.
부안 핵폐기장 건설이 어려워진 2004년 1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강창순 교수가 서울대 교수 63명에게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관악산 지하에 땅굴을 파서 그 속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서울대 학생들과 관악구가 바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씨가 거부해서 이건 없었던 일이 됐어요. 하지만 당시 서울대 학생들과 관악구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안 국민들과 서울 관악구 주민들은 왜 핵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폐기물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사선이 가장 강한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핵폐기물이 가장 두려운 존재죠. 도대체 이 위험한 핵폐기물은 왜 생겨났을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핵발전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원자로 노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핵연료봉이 빽빽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중성자로 때리면서 핵분열이 일어나죠. 핵분열은 아주 느린 속도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라늄 연료봉은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고 그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럼 핵분열을 하고 난 연료봉은 어떻게 될까요? 우라늄은 핵분열 후 엄청나게 불안전한 상태가 돼서 열과 방사능을 마구마구 내뿜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같은 다른 핵물질로 변합니다. 세슘, 스트론튬은 30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다 없어지고요. 플루토늄은 24만 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는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세슘, 요오드는 틈만 생기면 밖으로 튀어나가서 동식물과 사람이 방사능 피폭을 당하게 만들죠.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가 내부 피폭을 일으키기도 하고 방사능 피폭으로 각종 암과 백혈병, 유정병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핵분열이 일어난 후의 해결료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데 이것의 방사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한 다발이 시간당 약 1010W의 방사선을 내뿜는데 잠시만 노출돼도 하루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방사능입니다. 너무 무서운 물질이니까 물속에 5, 6년 동안 담가서 열을 식히고 방사선을 막아야 합니다. 물이 방사선을 막아주거든요. 모든 핵발전소에는 수영장처럼 생긴 수조가 있어서 이 속에 사용 후 해결료를 담가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4, 5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진이 나고 수조의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사용 후 해결료의 피복이 녹아내리면서 불이 났습니다. 관계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불을 끄지 못하면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잘못하면 일본 열도 전체가 오염되고 13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일부에서는 핵폭발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퍼부어댔고 결국 사용 후 해결료 수조는 복구가 되었죠.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물속에 잘 담가두었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게다가 점점 조밀하게 저장을 하니까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